여러분, 당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글이 있다면 그건 어떤 내용일까요? 조선 500년 역사에는 실제로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칼도 총도 아닌 그저 몇 장의 낡은 종이 뭉치. 하지만 그 종이 위에 적힌 글귀들은 왕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었고 백성들에게는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게 하는 위험한 마약이 되었습니다. 바로 조선 최대의 금서 정감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들춰보면 이 책의 이름은 언제나 피비린내와 함께 등장합니다. 발견하는 즉시 불태워라. 소지한 자는 삼족을 멸하라. 한 나라의 왕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했던 단 한 권의 책. 그리고 목이 잘릴 것을 알면서도 이 책을 가슴품에 숨겨두었던 수많은 아버지들의 절규. 오늘 우리는 조선판 다빈치 코드이자 500년 왕조를 뿌리째 뒤흔든 시한폭탄 정감록의 은밀하고도 잔혹한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책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과 같을까요? 국가기밀이 담긴 블랙박스 혹은 권력자들의 치부가 적힌 비밀 장부와 같습니다. 정보가 곧 생존이었던 시대의 정감록은 가장 비싸고 가장 위험한 1급 기밀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책을 서점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발견되는 즉시 금부도사가 들이닥쳐 집안을 풍비박산냈으니까요. 하지만 금지될수록 욕망은 더 뜨거워지는 법입니다. 한양의 어두운 뒷골목, 보찜 장수의 보따리 밑바닥 혹은 사찰의 불상 뒤편에서 이 책은 소리 없이 거래되었습니다.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쌀 수십 가마니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과 맞바꾸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책 속에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법, 기근을 피하는 명당, 그리고 내일의 세상이 누구의 것이 될지에 대한 생존 매뉴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에게 이 책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사야 하는 유일한 희망의 밧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토록 왕들을 공포에 떨게 했을까요? 단순히 미래를 예언했다면 왕들은 비웃으며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정감록의 내용은 예언을 넘어선 반역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핵심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조선을 세운 이씨 왕조의 구구는 다했다. 이제 바다 건너 섬에서 정시성을 가진 구원자 정진인이 나타나 이 썩은 세상을 갈아엎고 새로운 낙원을 세울 것이다. 이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억눌려 살던 백성들에게 이 문구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난다. 새로운 주인이 온다. 영조, 정조, 그리고 세도 정치계의 권력자들이 이 책을 가진 자들을 저인망 그물로 건져 올리듯 잡아 죽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1589년 기축국사부터 구한말까지 이 책의 구절 하나를 입에 올렸다는 이유로 처형된 사람만 수만 명에 달한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칼날 아래서도 믿었습니다. 이 책 속에 적힌 정씨가 나타나 자신들의 억울함을 씻어줄 것이라고요. 정감록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견고한 신분 사회의 벽에 균열을 내는 날카로운 송곳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문을 파멸시키는 독약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이 풀렸습니다. 정감록은 위험하지만 비싼 정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가리키는 그 신비로운 구원자 정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조선의 수많은 천재들은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예언에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운명을 통째로 던졌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일까요? 눈앞에 칼을 든 자객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노리는 음모가일까요? 조선의 왕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그 둘 다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진인. 실체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며 심지어 태어났는지조차 불분명한 이 유령 같은 존재 앞에 조선 500년의 절대 권력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시에 조선이 망하고 정시의 새 세상이 온다는 정감록의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이름, 조선판 어벤져스이자 피의 구원자였던 정진인의 실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필 정씨였을까요?
김씨도 팍씨도 아닌 왜 정씨가 조선을 뒤엎는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조선 건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에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정몽주와 정도전이었습니다. 이씨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정씨성을 가진 위대한 천재들이 피를 흘리며 사라졌습니다. 민초들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생각이 박혔던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천재 정씨들이 죽었으니 언젠가 그들의 후손이 나타나 이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정감록은 이 비릿한 복수심을 정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정진이는 바다 건너 섬에서 군대를 키우고 있다. 그가 계룡산의 도읍을 정하면 이 씨의 세상은 끝난다. 이 구체적인 서사는 지옥 같은 삶을 살던 백성들에게 단순한 예언을 넘어선 복수의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진이는 권력자들에겐 공포였고 굶주린 백성들에겐 유일한 마약이었습니다. 희망이 지나치면 광기가 됩니다. 조선 후기 정감록의 정진이를 믿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비밀 결사가 조직되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모여 정진인이 곧 오신다며 잔치를 벌이고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정진인이라 칭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가짜들이 속출했습니다. 여러분, 1589년 기축국사를 기억하십니까?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반역의 수계로 몰려 수천 명의 선비와 백성이 피를 흘렸던 사건입니다. 그 피의 역사의 중심에도 정감록의 정진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몰살당하고 본인은 능지처 참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웃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정진인이 오면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신앙이었고 광기였으며 조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탈출하고 싶었던 인간들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백성을 보호하지 못할 때 예언은 칼보다 무서운 살인 병기가 된다는 사실을 정감록은 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진이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던 수많은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만이라도 살 수 있는 숨겨진 땅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정감록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반역의 서사에서 생존의 서사로 말이죠. 전쟁도 기근도 그리고 무서운 관과 포졸들의 손길도 닿지 않는 기적의 땅.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가족을 데리고 숨어들어야 할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전쟁이 터진다면 당신은 가족의 손을 잡고 어디로 도망치시겠습니까? 지금이야 GPS가 있고 대피소가 있겠지만 300년 전 조선은 달랐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쳐 마을을 불태우고 탐관오리들이 자식 입에 들어갈 마지막 쌀 한 톨까지 뺏어가는 지옥 같은 현실. 그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선의 아버지들이 목숨처럼 품고 다녔던 비밀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비껴간다는 기적의 땅, 십승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지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가장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조선판 노아의 방주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 헤맸던 10곳의 명당, 그 뒤에 숨겨진 참혹한 생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조상의 묘를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어가는 자식의 눈망울 앞에서 도덕과 예절은 사치였습니다. 가장들은 한밤중에 보찜을 쌌습니다. 집도 땅도 대대로 지켜온 족보까지 헐갑해 넘기고 오직 정감록에 적힌 그 이름들을 찾아가기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 명당이라 불린 풍기소백산 아래부터 경북 예천의 금당실, 충남 공주의 유과 마곡까지. 이 장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입구는 좁아서 군사들이 들어오기 힘들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드넓은 들판과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곳들입니다. 한마디로 천연 요새였습니다. 험난한 산맥을 넘고 짐승이 울부짖는 숲을 지나며 아버지는 어린 자식을 등에 업고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십승지다. 거기만 가면 우리 새끼들 쌀밥 먹일 수 있다. 그 간절한 희망이 십승지라는 지도를 피와 땀으로 적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토록 찾아 헤맨 십승지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었을까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이 좁은 골짜기에 모여 살다 보니 그곳에서도 권력 다툼이 생겼고 외지인을 배척하는 차가운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세금이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관가, 포졸들의 귀신 같은 손길은 뻗어왔습니다. 십승지에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반역의 무리로 몰려 몰살당하기 일쑤였죠. 실제로 십승지로 꼽힌 지역 중 한 곳인 예천의 금당실은 너무나 완벽한 명당이라는 소문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반역자가 숨어들었고 그 결과 마을 전체가 피로 물드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명당이 명당, 즉 죽음의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평지에는 희망이 단 1%도 없었지만 십승지에는 죽음과 맞바꿀 만한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승지는 조선의 가장들이 남긴 마지막 비명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생존을 향한 집착이 만들어낸 가상의 도피처였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숨어서 살자는 생각은 어느덧 우리가 세상을 뒤엎고 주인으로 살자는 무서운 분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피난처였던 십승지가 어느 순간 반란군을 키우는 병참기지로 변모하고 정감록의 예언은 백성들의 손에 들린 시퍼런 칼날이 됩니다. 여러분, 희망이 절망을 만나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광기가 됩니다. 우리가 본 십승지가 도망자들의 안식처였다면 이제 그 안식처는 서서히 피냄새 진동하는 반란의 병참기지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정감록을 든 사내들은 더 이상 산속에 숨어 하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정진인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정진인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조선판 조커들이 나타난 겁니다. 예언서 한 줄을 전략으로 삼고 구원자의 이름을 깃발로 내건 채 왕자를 향해 칼을 뽑았던 미친 천재들. 오늘 우리는 예언이 칼날이 되어 조선의 심장을 겨눴던 그 피비린내 나는 혁명의 시나리오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내가 정진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우후죽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황당한 사기극 같지만 당시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들은 진짜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감록의 문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바다 건너 섬에서 군대를 몰고 온다는 구절에 맞춰 실제로 섬에서 세력을 키우기도 하고 계룡산 아래에 비밀 요새를 짓고 스스로 왕이라 칭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건 이들의 조직력이었습니다.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정감록의 내용을 암호로 사용하여 밀사를 주고받고 조정의 하급 관리들까지 포섭하며 거대한 지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한양으로 진격하는 순간 정감록을 믿는 수십만의 백성이 호응하여 이시 왕조를 끝장낼 것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비장한 혁명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직원 중 누군가가 포도청에 밀고 하는 순간 그들이 꿈꿨던 낙원은 단 하루 만에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조선 정부의 대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정감록과 관련된 반역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양의 저잣거리에는 잘린 머리들이 기둥처럼 세워졌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그들과 술 한잔 나눴던 이웃들까지 줄줄이 엮여나갔습니다. 주동자들은 능지처참을 당했고 그들의 고향 땅은 소금을 뿌려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이름만 입 밖에 내도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공포의 시대.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책을 불태워도 정감록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가 묻은 정감록은 더 은밀하게, 더 깊숙이 백성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죽어가는 가장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식들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이번 정진이는 가짜였지만 진짜는 반드시 온다. 정감록은 틀리지 않았다. 국가의 칼날보다 무서운 건 절망 속에서 피어난 이광기 어린 믿음이었습니다. 정감록은 결국 혁명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조선이라는 왕조의 정신적 기둥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왕이 하늘이 아니라 예언이 하늘이 된 시대. 조선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백성들의 가슴속에 숨겨진 이 얇은 책 한 권 때문에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정감록은 500년 전의 낡은 종이 뭉치일 뿐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 1910년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왕은 사라졌고 이시의 시대는 끝났죠. 그렇다면 왕의 목을 겨눴던 그 무서운 책, 정감록도 함께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정감록은 일제강점기라는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더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정진이는 이제 일본군을 몰아낼 독립군 장군으로 혹은 하늘에서 내려올 구원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당시 수많은 신흥 종교들이 정감록을 경전처럼 사용하며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총칼을 든 일본 순사들도 백성들의 가슴속에 깊이 박힌 이 예언의 뿌리는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정감록은 살아남았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아버지들은 품속에 정감록 지도를 챙겨 십승지를 찾아 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들의 처절한 생존의 본능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계를 오늘날로 돌려보겠습니다. 21세기 최첨단 IT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감록은 그저 낡은 골동품일까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 정감록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급등락에 일희일비하고 부동산 명당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이 십승지를 찾아 산으로 들어갔던 조선의 아버지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여전히 정진인을 기다립니다. 선거철마다 나타나 세상을 한 번에 바꿔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정치인들, 혹은 내 재산을 수십 배로 불려주겠다는 자칭 전문가들. 그들이 바로 현대판 정진인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내 삶이 팍팍할수록 인간은 논리적인 해결책보다 한 방의 기적을 꿈꿉니다. 정감록은 바로 그 인간의 가장 약한 고리, 불안을 먹고 자라는 생물입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진짜 이유는 세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정감록은 조선 500년을 피로 물들인 반역의 기록이었고 수많은 가장의 인생을 망친 사기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했던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정감록을 금서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 책을 조선 백성들의 눈물 자국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손에는 어떤 정감록이 들려 있습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한 방의 기적은 당신을 구원할 십승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 낭떠러지입니까? 진짜 정진이는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바다 건너 섬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 새벽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일터로 향하는 당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놓지 않는 바로 당신이 이 시대의 진짜 정진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의 어두운 뒷면에서 길을 찾는 선의 이야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